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우리 움직임이 되게 쉬워 보여도 되게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죠? 복잡한 그 복잡성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이해할까라고 신경학적,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이해할까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신경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했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무브먼트를 이해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다. 풀어내셔야 돼요. 무브먼트에 대한 신경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풀어내야 한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학기에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 움직임의 분류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도 이 세 가지 움직임을 포함해서 움직임을 선택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요, 반사적인 움직임이야. 리플렉스는 막 치면 반응이 오는 그런 반사가 아니라 조금 빠른 반응이 있는 움직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움직임의 형태이죠. 콜텍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서브콜텍스, 그러니까 콜텍스 아래쪽에서 일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야. 보행을 할 때 왼발 오른발을 고민하면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녀요. 그죠? 밥을 먹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팔이 움직여서 입에 밥을 갖다 줍니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숨을 쉴 때도 그렇고 기타 등등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반사적으로 빨리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글씨 쓰는 것도 굉장히 반응적으로 글씨가 써집니다. 그죠? 이걸 뭐 콜텍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거 하는 시간은 아주 초기에 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 리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반사를 기반으로 한 패턴과 리듬이 만들어져요. 반사가 기반이 돼야 패턴과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 자극에 대한 반응적 조절, 자극에 대한 그레이디드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플렉스가 일어난다. 보통 일어나지 않지만 리플렉스가 언제 일어나냐? 스트레치 리플렉스, 근육이 길어지면 짧아지려는 반응이 일어나요. 길어지면 짧아지는 반응, 길어지면 짧아지는 반응. 이런 것 때문에 보행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걸어가다가 힙플렉스가 길어지면 저절로 이렇게 짧아져서 앞으로 온단 말이야. 길어지면 짧아져서 이렇게 온다. 이러한 길어지는 반응에 대한, 길어지는 어떤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몸은 반응이 일어나고 길어지니까 짧아지는 거야. 길어지니까 짧아지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이렇게 뒤로 밀리면 앞에 있는 근육이 길어지니까 짧아져. 이렇게 밀리면 길어지니까 짧아져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섞이니까 균형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스트레치 리플렉스에 의한 그런 어떤 반응들,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게그 리플렉스. 이게 뭐예요? 구역질이요. 이 구역질 왜 해요? 잘못된 음식이 들어오면 뱉어야 되고요. 위에 속이 불편하면 술 많이 먹어서 위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음식물 때문에, 술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서 뱉어내야 돼요. 맞죠? 살기 위해서 게그 리플렉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블링크 리플렉스. 눈에 뭔가 물체가 날라오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죠? 이걸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벌레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 큰 사람들 항상 불만이 많죠. 눈에 뭐가 자꾸 들어온다고. 자기 눈 큰 걸 엄청 강조해. 눈에 자꾸 벌레가 돼. 호수인 줄 알고 빠진다면서 벌레가. 닥쳐라 이랬죠. 아는 사람이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눈을 못 감아서 그런 건데 그걸 블링크 리플렉스가 안 일어나서 이런 건데 막 자기가 막 눈에 호수 같아서 벌레가 막 빠진다 이랬어. 꺼지라고 했어. 블링크 리플렉스 뭐 그런 반응. 야구 폰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되어서 블링크 리플렉스를 억제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주먹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안 피해. 천천히 날아오니까. 빨리 날아오면 이렇게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으면 얻어 터지죠. 눈을 딱 보고 싹 피해요. 그지? 계속 보고 있어야 피할 수 있어. 계속
리플렉스. 이거는 이 반사라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개그 리플렉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그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수면 마취를 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사가 깨우는 거야. 제가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구역질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부터는 수면 없이 마취 내시경 하겠다는 거야. 와, 난 죽을 뻔했어. 아, 진짜 이걸 삼키래.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의지를 가지고 삼키라는 거야. 그 뭐야? 이러한 리플렉스는 반사가 일어나지만 의지를 갖게 되면 이 반사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을 삼킬 때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장 내시경이 나와요. 그걸 맨정신에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진짜 마저 갈 뻔했습니다.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 공포가 너무 트라우마예요. 베스티블로 오큘러 리플렉스가 뭐냐면 베스티블로 오큘러 리플렉스. 전정기관이 흔들리면요, 돌아가거나 흔들리면 눈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눈도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눈이 같이 돌아야 정상이지만 눈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내 머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보인단 말이야. 자, 머리 흔들면서 날 쳐다봐. 계속 흔들면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해. 아니지. 계속 보이지. 그건 뭐야? 눈동자를 계속 큐잉하면서 머리의 움직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막 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공에 라켓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이 베스티블로 오큘러 리플렉스가 있기 때문이죠. 위드드로 리플렉스, 아픈 것, 뜨거운 것, 자극이 있는 것은 피하려는 반응이 있어요. 회피 반응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다가 못 같은 걸 밟으면 이렇게 들어요. 플렉션이 일어나요. 위드드로, 회피가 일어나는 거죠. 뜨거운 거 물건을 딱 잡으면 뜨거!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근데 뜨거운 걸 잡았을 때 뜨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다 있는 거지. 밟았는데 이렇게 밟으면 찔리는 거야. 그지? 이게 피해야 되는데 뻗어지면 안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반사로서 뭐예요?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 반사로서 이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움직임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게 스파이널 레벨에서 조절하는 거야. 반사라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콜텍스가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볼룬터리 무브먼트가 발달합니다. 볼룬터리, 골 오리엔테이션, 목표가 있는 움직임,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은 콜텍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들, 굉장히 어색한 거, 처음 뭔가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콜텍스가 동원이 됩니다. 많이. 그래서 힘이 들어가요. 뻣뻣해요. 운전 처음 배울 때 긴장되고 뻣뻣하고요. 맞아요? 운동을 처음 배우면 힘 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난 힘 주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들어가는데 자꾸 힘 빼래. 힘 못 빼요. 그거 왜? 콜텍스가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야. 안 빠져. 안 빠져. 정상이야. 힘을 자연스럽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고 망쳐요. 그리고 모든 운동 경기에서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거야. 긴장을 하면 몸이 경직되어서 퍼포먼스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야. 반복이 필요한 거야. 어떤 발표를 할 때도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발표할 때도 연습을 많이 해놔야 그나마 자연스럽게 자동화된 패턴으로 말이 표현되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이 되는데 연습 없이 갔다가 뒤죽박죽 좌충우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시험 볼 때 한 번 공부하고 시험 보면 시험이 쳐져 안 쳐져? 제대로 안 써진단 말이야. 자꾸 글씨 쓰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해보는 사람들이 좋은 답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모나미 볼펜 알죠? 이 심 있는 거. 하루에 한 볼펜 쓰기. 그러니까 볼펜 하나를 다 쓸 때까지, 똥을 다 쓸 때까지 하루에 1일 1 모나미 이러면 사시에 합격.
볼펜 하나를 똥을 다 못 쓰면 불합격 이런 말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계속 뭐 구두 서술 시험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학생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 가득 써내거든. 어떤 학생들은 아는 것 같은데 뭐 자꾸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는데 나한테 전달이 안 돼.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도 점수가 충분히 못 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뭐야? 구술이라는 거, 그리고 필기란 서술이라는 거, 이거는 연습해봐야 되는 거야, 연습. 그래서 아는 걸 자꾸 써보는 거야. 그리고 정리해보는 거야. 그리고 자꾸 손으로 써보는 사람들이 주관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이해한다.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지금? 그지? 내가 좀 전에 무슨 말 했어? 이렇게 표현해봐라고 하면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돼?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습이 안 된 거야, 습. 배우는 건 되는데, 습, 익히는 게 안 된 거지. 맞아요? 익혀야, 그리고 그걸 입으로, 손으로 표현해야 내 지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습해서 익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진짜 지식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들어왔다가 입이랑 손까지 나와야 표현이 돼야 진짜 내 거라, 내 뇌에 남아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길 바라겠고, 골 오리엔테이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예요. 학습의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비기너, 처음 시작하는 사람, 또 높은 어텐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볼룬터리, 대뇌 피질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말초적인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서의 반사로 인한 리플렉스, 이런 볼룬터리 무브먼트, 콜텍스의 기능, 나머지는 이런 볼룬터리 무브먼트와 반사의 관계에서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계의 어떤 그 과제 목적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리드믹 모터 패턴이야. 반복이라는 거. 그래서 시작과 끝은 의지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건 볼룬터리지만 일단 과정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서 모든 대부분의 과정은 오토매틱, 자동화된 리듬 패턴으로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움직임 대부분입니다. 걸어가기, 밥 먹기,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신체 움직임들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죠? 특별히 머리 쓸 일 없지? 하루를 살아가는데 집중, 하이 어텐션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모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리드믹 모터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그죠? 마치 스위치 누르면 로봇가 하루를 살아가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루를 살아갈 때 몰입, 하이 어텐션, 집중하는 경험들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생각에 집중,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일기를 쓰면서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볼룬터리한 컨트롤을 가지고 마음과 뇌를 보는 콜텍스를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거. 아니면 집중력 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쇠질을 한번 해본다. 아니면 기타 음악을 배워본다든지 쳐본다든지. 그래서 그 패턴을 깨는, 나의 그 자동화된 패턴을 깨는, 그리고 성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지적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목표가 있게 사는 거야. 내일을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거고, 내일을 기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 유튜브 막
쇼츠 막 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자면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또 와갖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살다가 또 쇼츠 보고 또 자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요 대학생활 다 하고 나서 뭐 남는 게 없어. 그냥 면허증 받았네 이거지만 정말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지? 네, 여러분 이 패턴, 무의식, 잠재의식의 패턴을 깨는 뭔가 이렇게 성장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넌 뭐가 있니? 쇠질. 넌 뭐가 있니? 좀 없는 것 같은데 요새. 눈동자가 좀 투명하지 않아? 왜 그러니? 피곤해서 그래?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다 잘할 수 없는 거지. 지치고 피곤한 거. 너는 뭐가 있니? 쇠질. 많은 사람들이 쇠질을 많이 하네. 이유는 맛있는 거 다양하게 먹으려고. 굉장히 좋지. 건강, 영양 섭취 골고루 해주는 그런 의지적으로. 우리 음식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넣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영양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깊이 그 안에 빠져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예요, 사실. 요새 뭐 하니? 알바. 우리 똑같은 알바를 해? 그렇구나. 알바를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 인간관계. 그러니까 뭐 하나 포커스를 잡고 해야 돼. 알바는 똑같은 일을 하러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같지만 그냥 의미 없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 대하는 스킬,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가면서 알바를 하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능력들이 엄청 발달할 수 있겠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연애 맨날 똑같이 만나봐요. 차이나. 맨날 똑같이 뭐 먹으러 갈래? 오늘 별로셨니?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이거는 몇 번 반복해봐. 나가리 재미없어. 그냥 버려진다. 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노력들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모든 사람 관계가 똑같습니다. 지루하고 예측되는 사람은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버려져. 관계 속에서. 뭔가 신비가 미스테리한 사람이 되게 매력있어요. 미스테리하다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계속 변화되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난 너를 다 알아. 그냥 너가 숨만 쉬어도 너를 알아. 너 매력 없어요. 너를 다 이해하니까 내가 너를 다 사랑해. 너를 다 좋아해. 이거 아니야. 너 매력 없어. 꺼져. 나는 다른 매력을 향해 떠날 거야.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카드를 다 쓰는 사람은 버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보여주지 다 표현하지 말고 뭔가 신비감이 있는 미스테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패턴을 익히지 마. 패턴. 그지? 항상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세요.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너무 다 맞춰주고 상대에게 다 나를 보여주고 이러면 무시당해요. 알겠어요? 무시당해. 왜? 누가 무시당한 사람 있어? 다 보여줘서? 저 무시해요. 누가? 너무 너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의 신비감이 다 없는 건데 네가 잘못했네. 신비감 아주 고도의 스킬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내 강의는 항상 이럴 거야.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울 내용이야.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 모터 뉴런. 모터 뉴런의 흥분성이 있어야 근육까지 연결이 되고 그 모터 뉴런의 역치 이상의 흥분성이 자극이 돼야 머슬 파이버를 컨트랙션 시킬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걸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라고 얘기해. 모두 다 가야 하는 길, 그 길이요.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 그래서 모토 뉴런부터 시작해서 중추신경계로부터 내려오는 시냅스가 모토 뉴런까지 다 닳아서 모토 뉴런의 흥분을 만들 때, 모토 뉴런의 흥분성을 만들 때, 그것이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역지상이 자극일 때, 그래서 모토 뉴런부터 근육까지의 그 경로를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효과기가 가능한 것이죠. 모토 뉴런과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모토 뉴런의 흥분성은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반사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 뉴런의 어떤 조절로서 패턴으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콜텍스에 의해서 모토 뉴런의 흥분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모토 뉴런의 흥분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토 뉴런의 흥분성을 조절하는 그러한 사이신경이 있다는 것. 그 사이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신경원에서 리듬과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기본적인 패턴에 대한 개념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모토 뉴런의 흥분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디센딩 컨트롤, 디센딩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콜텍스로부터 내려와서 모토 뉴런까지 시냅스가 되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레드 뉴클레스에서 내려오는 로브로 스파이널 트랙, 이런 머핵 신경의 핵, 그 다음에 스파이널, 머핵 스파이널 트랙,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핵으로부터 오리진하는 모토 뉴런까지 인스톨션 되는 그런 디센딩 트랙이 있는데, 그런 트랙은 아무렇게나 내려오는 게 아니라 경로가 있어. 경로가 자기만의 덴트로메디알, 앞쪽 외측으로 내려오거나 보조라테랄, 뒤쪽 외측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트랙의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트랙의 종류를 디센딩 시스템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뇌의 브레인스템이나 콜텍스 아래쪽에 있는 신구 핵들이 있는데, 소뇌 대표적인 핵이고요. 이 소뇌라는 핵은 우리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운동 학습에서 에러 디텍션, 문제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실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행하려고 하면 그 실행 의도가 손해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행이 일어나면 내부적 피드백과 외부적 피드백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에러, 오차값이 감지가 됩니다. 손해에서. 그러면 그 오차를 감지해서 실행한 것과 실행하려는 의도 사이에 오차값을 대회에 전달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운동 명령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야. 그래서 손해가 잘 작동해서 에러, 오차를 잘 잡아내야 운동을 계속 수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다치게 되면 운동 학습이 되지 않아. 에러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뇌잘 강글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그 대뇌 콜텍스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뇌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채비해주고 실행하는 그러한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존의 경험들, 학습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의도를 갖게 되면 기저에게서 다양한 과거의 기억, 경험, 정보들을 다 셀렉션해서 거기에 맞는 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들을 대뇌에 제공해주고 거기에 맞게 움직임이 상황과 문맥에 맞게 표현되도록 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콜텍스 너무 중요하죠. 콜텍스, 피질, 감각 영역, 운동 영역, 높은 사고 영역, 그리고 기억 영역,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대뇌 피질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움직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러한 그 요소들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치료적 목표,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
설명할 거예요. 스파이널 콘 패스웨이. 모두가 함께 가는 길. 모두가 함께 가는 길. 뭘 위해서? 반응 움직임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길은 모터 뉴런의 흥분성입니다. 그죠? 거기가 일어나야 근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이널 콘 패스웨이부터 로우 모터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로우 모터 뉴런. 모터 뉴런과 시냅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오토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호모토 뉴런, 그러니까 로우 모터 뉴런과 시냅스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모터 뉴런부터 엑손을 통해서 근육과 연결되는 그 효과기까지 연결을 로우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죠. 이 로우 모터 뉴런의 벤트럴 콘, 스파이널 코드 벤트럴 콘에 존재한다. 로우 모터 뉴런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그 기관의 모터 비헤이비어를 메디에이트, 준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액션 포텐셜, 모터 뉴런의 흥분성.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은 활동전이죠. 그것이 역치상의 어떤 흥분성을 가져야만 뭐가 일어나요? 스켈레탈 머슬, 근육의 액션 포텐셜로 시냅스 전달이 일어나고 근수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 뉴런의 흥분성이 스켈레탈 머슬 파이버를 수축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파이널 콘 패스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시냅틱 트랜스미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근육 섬유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모터 뉴런에 의한 엑손이라고 얘기하면 그 모터 뉴런의 흥분성이 막전이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까지 오게 되면요. 여기 아세틸콜린이 뿌려지고 이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2학년 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경 반응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요. 첫 번째, 볼테이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 즉, 어떤 그 볼테이지가 바뀌는 거예요. 소듐 채널이 열리고, 소듐이 인플럭스, 이렇게 막전이를 바꾸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안정막 전이가 바뀌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생리학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야. 막전이의 변화, 신경막의 변화에 의해서 그 신경 전도가 일어나죠. 이해되죠? 그것이 이제 그 뉴로머스큘러 정션까지 오게 되면 어때요? 그 정션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베지클이 있는데 그걸 자극해서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뿌려지게 되면 이 근육막이 흥분성을 받습니다. 맞죠? 그런 것에 의해서 케미컬하게 이온 채널이 바뀌는 이러한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막 전이 볼테이지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 있고 케미컬리 액티베이티드 이온 채널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그 신경의 자극이 전도되고 그 화학적인 어떤 그 뉴로트랜스미터에 의해서 근육의 흥분성으로 전환된다라는 것. 이것이 기초적인 심리학적인 내용인데 이걸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여기 유튜브에 이런 액션 포텐셜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거 소개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이거 지난 1학기 때도 얘기했었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흥분성이 전달된다. 모터 뉴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터 뉴런. 이 모터 뉴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모터 뉴런이 뭐냐? 먼저 여기 보면 이 모터 뉴런이야. 신경세포야. 모터 뉴런이라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세포야. 세포체가 있고요. 엑손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게 모터 뉴런이야. 하나의 모터 뉴런, 두 개의 모터 뉴런. 빨간 모터 뉴런, 파란 모터 뉴런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맞아요? 네. 이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 머슬 파이버예요. 파란 모터 뉴런은요, 하나, 둘, 세 개를 지배합니다. 빨간색 모터 뉴런은 근섬유 하나, 두 개를 지배합니다. 1대 3, 1대 2가 되죠. 그래서 모터 뉴런마다 지배하는 근섬유가 달라. 어떤 거는 2개, 어떤 건 3개, 어떤 게 2,000개, 3,000개 이렇게 지배하는 모터 뉴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큰 모터 뉴런이라고 하지. 2,3,000개 지배하는 근 머슬 파이버를 2,3,000개를 지배해. 되게 큰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정도만 지배하는 것도 있어. 아주 작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야. 역치는 이렇게 작은 두 개, 세 개 있는 요거 두 개, 세 개만 근섬유를 수축시키는 모터 뉴런은 역치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2, 3천 개를 지배하려면 그 2, 3천 개가 동시에 흥분해야 되니까 역치에 다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그 모터 뉴런을 흥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동원되는 그런 운동 단위는 굉장히 큰 운동 단위고요. 볼룬터리 무브먼트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운동 단위들은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반사만 줘도 머슬만 길이를 늘려도 반응이 일어나. 스트레치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한 모터 뉴런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종류에 따라서 근섬유의 특성이 또 달라져요. 그 내용들을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모터 유닛 그리고 모터 뉴런 풀. 모터 뉴런은요 풀로 존재하는데 만약에 바이셉스를 조절하는 모터 뉴런들을 다 모아보면 다양한 모터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죠? 바이셉스라는 근육 덩어리 그게 있는 많은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는 모터 뉴런을 다 모으면 바이셉스를 지배하는 모터 뉴런 풀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햄스트링을 지배하는 모터 뉴런 풀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모터 뉴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 작은 힘을 쓸 때 자세 유지를 위해서 쓰는 쉽게 반응이 일어나는 모터 뉴런도 있겠고 굉장히 의지적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노력 과정에서 일어나는 쇠질에 필요한 모터 뉴런의 흥분성도 있겠어요. 이게 다 섞여 있단 말이야. 하나의 근육에 관련된 모터 뉴런 풀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과제의 목적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 유닛의 타입이 결정됩니다. 타입. 종류가 결정되는 거야. 이 타입에 대해서 얘기하겠고요. 비율.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비율이 있는데 전체 모터 뉴런 풀 개수와 전체 파이버를 비율로 나누면 그 근육의 전체적인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전체적 비율이 나와. 그러면 그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토닉이냐, 페이직이냐, 중간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비율로서 설명할 수 있고요. 동원 순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동원이 모터 뉴런이 아무렇게나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과제에서는 큰 모터 유닛이 동원될 필요가 없어. 아주 작은 운동 단위가 동원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면 조금 더 큰 운동 단위가 동원되고 아주 적극적이고 긴박한 그리고 힘을 크게 써야 되는 운동 단위 그러니까 이런 과제가 주어지면 더 큰 운동 단위가 동원돼서 더 큰 힘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단위는 상황과 목적에 따른 과제 목적에 따른 동원이 이루어진다. 이거 동원 순서라고 얘기해요. 동원 비율 이렇게 되는데 비율 부호라고 해서 들어봤죠? 동원이 비율이 높아지면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운동 단위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습 때도 이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일으킨다는 것은 환자에게 여러분이 외적인 힘으로써 여러분이 환자의 내적 힘을 리크루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정보야, 정보. 여러분이 원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환자한테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그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요. 근육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힘을 주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자,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구부려 보세요. 근데 그냥 자, 팔 구부려 보세요. 이런 정보보다는 자, 요렇게 프로네이션 시켜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자, 구부려 보세요. 아니,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자, 다시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봐봐. 내가 당겼어. 스트레치를 만들었어요. 이 스트레치에 대한 반응으로 구부려 보세요. 구부려 보세요. 그럼 훨씬 더 뇌에 구부려 보세요. 정확하게 움직임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구부려 보세요. 구부려 보세요. 이게 말로 하는 것과. 자, 인터널 로테이션 구부려 보세요. 스트레치에 의한 익스턴 로테이션, 플렉션. 구부려 보세요. 어떤 게 더 명확하고 선명해? 정보가 있어요. 뭔가 근육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정확한 반응으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스트레치에 대한 반응이 뇌에 정보로 전달되고 우리 뇌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다가 모터 리크루트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치료사가 제공하는 이 스트레치에 대한 정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이걸 굉장히 잘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PNF라는 거예요. PNF. PNF 들어봤어요? 픽 스트레치. 픽 스트레치. 충분히 일로게이션에서 끝에서 픽 스트레치 한다는 게 뭐야?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제공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PNF의 약자가 뭐야? P. 패시브? 야, 패시브야. 그렇죠. 프로프리오셉션. 프로프리오셉티브예요. 고유 수용기야. 길이 장력의 변화, 길이의 변화, 장력의 변화. 프로프리오셉티브 뭐예요? FPN. 뉴로머스큘라 신경근. 그죠? F. 파실리티. 이거죠. 프로프리오셉티브는 뭐야? 정보야. 정보를 주는 거야. 길이와 장력의 변화를 경험시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뉴로머스큘러 파실리테이션을 시키는 거야. 신경근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야. 이해돼요? 그게 PNF예요. 그래서 뭐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잘 할 수 있는 패턴을 경험한, 패턴을 익히는 과정이 PNF예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의 브레인에 정보를 줘서 움직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 PNF입니다. 이해돼요? 스트레치가 중요한. 스트레치를 한다는 건 뭐야? 근육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모토뉴런의 흥분성을 만든다는 거죠. 정보를 제공해서 반응적으로 일어나든지 모토뉴런이 더 의지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정확한 명확한 모토뉴런 풀을 자극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토뉴런은 아까 말했듯이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라고 했습니다. 뉴럴 컨트롤을 위한 파이널 커먼 패스웨이이고요. 가장 최소한의 기능적 단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 시스템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가장 최소의 기능적 단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모터 유닛이 이제 함께 일해서 어떤 공동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데 모터 유닛 운동 단위 정의죠.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 모든 근섬유를 우리는 모터 유닛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맞죠? 맨 세 번째의 내용이 모터 유닛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모터 유닛 운동 단위라는 건 뭐냐? 다시 정의하면 하나의 모터 뉴런, 세포체와 엑손, 모터 뉴런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지배하는 근섬유, 두 개, 세 개. 그죠? 모터 유닛 1, 모터 유닛 2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모터 유닛. 머슬 파이버는요, 이 큰 익스트라퓨잘 머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섬유, 채소의 섬유죠. 맞습니까? 근육 세포라고 봐도 돼. 알겠죠? 이게 모여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야 이게. 단백질 안 좋아하냐? 갑자기 그냥 배가 고파지네. 자, 두 개의 모터, 자, 하나의 모터 이런 몇 개의 섬유를 지배해요? 5개를 지배하죠? 이렇게 익스트라 페잘 머슬을 지배하는 운동 단위를 좀 다른 말로 알파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세련되게 들어가니 알파 모터 뉴런. 이 모터 뉴런은요, 이렇게 익스트라 퓨잘 머슬을 지배하는,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는 알파 모터 뉴런도 있고요. 뒤에 나가면 베타 모터 뉴런도 있어요. 감마 모터 뉴런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알파 모터 뉴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알파 모터 뉴런. 그래서 모터 뉴런, 두 개의 모터 뉴런이 똑같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의 모터 뉴런, 파란색이 4개, 빨간색이 3개를 지배합니다. 이게 단일 근육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둘레 7개의 근섬유를 지배하는 모터 뉴런은 2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통틀어서 한 개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는 얼마의 비율일까요? 2대 7. 그럼 비율로 따지면 1대 3.5. 3.5라는 값이 지배 비율 값이야. 지배 비율. 이해돼요? 3.5의 지배 비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배 비율은 나중에 이게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바이셉스라고 가정합시다. 바이셉스. 그럼 2개의 모터 뉴런이 이 바이셉스의 근섬유를 지배해. 그러면 이 바이셉스의 모터 뉴런 풀은 이 2개의 모터 뉴런이 되겠습니다. 풀이라는 건 수영장이야. 그치? 바이셉스를 지배하는 풀 모터 뉴런에 빠진 수영장은 2개가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걸 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모터 뉴런 풀 이런 말이 있죠. 풀 수영장 1, 2, 3, 4가 이 근섬유를 다 지배해요. 1, 2, 3, 4 4개의 모터 뉴런이 여기 있는 머슬을 지배한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의 모터 뉴런은 몇 개의 머슬 파이버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운동 단위라고 얘기했고 각각의 머슬 파이버 관점에서는 동시에 2개의 모터 뉴런의 지배를 받지 않아. 단 하나의 모터 뉴런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중복해서 하나의 머슬 파이버를 지배하는 모터 뉴런은 없다는 거야. 각각의 머슬 파이버는 하나의 모터 뉴런에 의해서 모터 뉴런으로부터 인풋을 받는다. 각각의 모터 뉴런은요 여러 개의 근섬유를 지배하지만 중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머슬을 지금 이게 하나의 머슬이라고 하잖아요. 이 머슬을 지배하는 모든 모터 뉴런을 합쳐서 모터 뉴런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모터 뉴런 풀이야. 수영장에 가둔 거지. 1, 2, 3, 4가 이 근육을 위한 모터 뉴런들이야. 모터 뉴런 풀. 이 바이셉스를 위한 모터 뉴런 풀. 트라이셉스를 위한 모터 뉴런 풀이 따로따로 존재하겠죠? 알겠죠? 뭐예요? 모터 뉴런 풀에 있는 모든 모터 뉴런은요 클러스터 되어 있다. 그래서 바이셉스를 지배하는 모터 뉴런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게 아니라 딱 모여 있어요. 클러스터. 트라이셉스를 지배하는 모터 뉴런이 모여 있고 척추 기립근을 지배하는 모터 뉴런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모여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 척추에 있는 벤트럴 콘에 이렇게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클러스터라는 말이 뭐야? 인집되어 있다, 모여 있다. 처음 들어본 사람이 구구 클러스터 알아? 구구 클러스터? 안 먹어봤니?
구구콘 안 들어봤어? 뭐 구구 클러스터라고. 이게 왜 클러스터지? 이름이? 구구콘, 구구 클러스터. 뭐가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는 거야? 초코칩이 클러스터로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먹다 보면 대부분 다 아이스크림도 어떤 한 영역을 씹으면 초코칩, 초코 가루가 한 덩어리를 씹히는 이런 클러스터가 있는 거지. 안 먹어봤니? 우리 팀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었어. 클러스터가 그런 의미야. 분집되어 있고 모여있다. 덩어리되어 있다. 집단화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클러스터죠? 무슨 클러스터야? 대구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3학년 클러스터. 알겠어요? 이렇게 모여있잖아. 그지? 클러스터. 그래서 하나의 근육을 지배하는 모터 뉴런들, 이것을 모터 뉴런 풀이라고 한다. 이해될까요? 네. 좀 쉬었다 할까? 아니면 마저하고 밥 먹을까? 아까 빨리. 마저하고 밥 먹을까? 배고프냐? 예. 아하. 그래. 아하.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공장 할게. 그래서 어떤 모터 유닛은요, 모터 뉴런이 작고 지배되는 근섬유가 몇 개 되지 않아. 굉장히 스몰 모터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는요 중간쯤 되고요. 어떤 거는 하나의 모터 뉴런이 지배하는 근섬유가 너무 많아. 2,000, 3,000개도 돼요. 큰 모터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타입 A, B, C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 수축의 속도, 수축 속도와 그리고 피로도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따라서 명명됩니다. 이름이 지어진다. 이러한 작은 크기의 모터 유닛은요 수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슬로우 트위치. 수축 여기 래피드 컨트랙션이라고 말하는 건 속도 개념보다는 역치가 낮기 때문에 빨리 반응이 일어나지만 한번 수축되면 슬로우 트위치, 느린 수축을 갖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요. 얘네들은 역치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운동 단위 동원, 이거 운동 단위 동원 수소야. 빠르게 동원되고 느리게 동원됩니다. 높은 역치가 있기 때문에 운동 단위의 로드가 커져야만 동원되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동원되면 굉장히 빠른 패스트 트위치를 갖게 돼요. 빠른 연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요, 운동 단위 동원 순서를 말하는 거고, 수축이 되었을 때 느리게 수축하고 빠르게 수축한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다시 정리를 또 한번 하면요, 내가 이제 정리해 온 건데, 자, 이건 내가 좀 추가로 여러분께 이 내용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운동 단위 찍어도 돼. 오케이, 여기까지 찍으면 돼요. 이 카메라 셔터 받는 기분 참. 자, 수축 속도, 피로 저항성, 에너지 대사의 분류에 따라서 타입 S 타입, 슬로우 타입이라고 합니다. 슬로우 타입은 타입 1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적은 크기의 운동 단위. 지배 근섬유는 타입 1, 접근이라고 해서 레드 머슬, 슬로우 트위치 타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수축 속도가 느리다, 슬로우 트위치라는 거야. 슬로우 트위치가 되기 때문에 S 타입 되고요. 힘의 발생이 굉장히 작죠. 역치가 어때요?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몇 개 되지 않은 근섬유를 지배하기 때문에 힘 발생이 작습니다.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100%의 힘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피로의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근육들이고요. 대사적 특징은 에너지 대사예요. 산화적 인산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옥시데이트, 산소이거든요. 그래서 얘의 별명을 S 타입, S 슬로우 타입이고 옥시데이티브 산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SO 타입이라고도 얘기해요. SO. 그래서 SO 타입으로도 불립니다. 수축 속도만 따졌을 때는 S 타입이고요. 대사까지 포함하면 얘는 SO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 미오글로빈 이러한 산소를 운반하는 그러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이 풍부하고요. 주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자세 유지 근육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세근이라고도 얘기해요. 토닝 머슬, 긴장근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근육은요. 패스트위치. 패스는 패스트위치야. 패티그 레지스턴스.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FR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피로를 잘 이겨낼 수 있다. FR. 타입으로는 타입 2A라고 합니다. 이건 중간 단계의 섬유입니다. 근육의 지배근 섬유가 타입 2A 중간 섬유이고요. Fast Oxidative Glycolytic Fiber. 즉 산소와 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수축 속도는요. 아까 슬로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힘의 발생 중간입니다. 피로 저항성 중간.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 가능한 근섬유가 되겠고 우리가 수영에서는 400m, 달리기에서는 1500m 정도 중장거리 달리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근섬유가 많은 선수들이 유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사적 특성은 산화, 즉 인산화, 산소와 해당 작용을 혼합해서 사용하고요. 주로 보행 시에 쓰여지는 하지 근육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뭐 1000m, 만보 정도는 쉽게 걷지만 그 이상 걸으면 좀 피곤해지고 피로해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지구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또 그 이상을 넘어가면 피로감이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근육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티거블, 패스트 트위치고요. 빨리 피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패스트 트위치고 피로가 굉장히 잘 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해서 FF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입 2B. 대표적인 속근이고요. 지배근육이 타입 2B. 백색 근육. 마이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백한 근육이야. 좀 억센 근육이죠. 냉면 먹을 때 하나 딱 떨어뜨려주는 고기가 바로 이런 근육들의 있는 고기예요. 앞다리살 뭐 이런 거. 그죠? 힘쓰는 근육이죠. 수축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힘 발생이 매우 큽니다. 폭발적인 힘을 쓸 때 피로의 저항성 매우 낮습니다. 금방 피로해집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요, 금방 피로해집니다. 그죠?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 마라톤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한 10km까지 1등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진짜 엘리트 선수들은 저 뒤에 따라오고 막 한 선수가 막 미친 듯이 뛰어가요. 진짜 뭐 세계 기록을 끊을 만큼 빨리 뛰어가. 이 사람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 이 사람의 종목은 단거리 달리기,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야. 무슨 말이야? 마라톤의 그 대회 기록을 뽑아주기 위해서 단거리 선수를 배치시켜서 막 빨리 미친 듯이 뛰어가게 한단 말이야. 그럼 뒤에 있는 그 마라톤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 선수를 보면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올리는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있죠. 어쨌든 그런 막 짧게 빨리 뛰어가다가 지치는 그런 근육들이죠. 무산소성 해당작용, 글라이코라이트, 당에 의존하는 그 젖산의 축적이 많은 그러한 이거고요. 점프, 스플린트하는 그러한 근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후반전에 어제도 멕시코랑 열심히 싸우다가 동점을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그런 경향이 있어. 뭔가 막판에 마무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머슬 타입이 약간 이런 타입이 많아. 피로도 어느 정도 뛰다 보면 피로도가 쌓여서 후반전에 반응이 늦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후반전에 어떻게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누가 간파했냐면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후반 뒷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뭘 한 거야? 미친 체력을 보여줬어. 미친 체력. 후반전 다 뛰고도 괜찮은 에너지가 들도록 잘 먹이고 잘 트레이닝 시켜서 근육의 성질을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스트 전반전 퍼포먼스 엄청 좋고 후반전에 막 기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량이 좋은 앞쪽에 있는 중간 단계의 근섬유로 전환을 시킨 거야. 그래서 체력으로 월드컵 4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머슬 파이버의 타입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의 별명이 있는데 FG 타입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트위치 글라이코라이드 G라는 말이 당을 이용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O 타입, FG 타입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습